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국의 교회의 숫자가 편의점보다도 더 많다라는 그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좀 있습니다.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약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정비구역 내에는 교회 이외에도 뭐 사찰, 성당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면 종교시설이 사실은 그 정비구역 내 한 개 이상 있다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도시정비법에 종교시설의 처리와 관련돼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조합에서도 특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할 것인지 아니면 뭐 상가를 분양할 것인지 그건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겠죠. 교회가 그 기존에 있었던 교회가 정비구역에 그러면 존치를 하든지 또는 그 교회와 유사한 다른 그 유사한 정도의 크기의 종교시설이 지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이런 규정이 명시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좀 허술하게 수립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안 됐을 때 일방적으로 현금 청산자로 간주한다던가 또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그 종교 용지, 그러니까 건축 시설은 아니고 종교 용지만 분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될 판례가 서울고등법원과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사안을 이렇습니다. 교회와 그다음에 조합 간에 그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관리처분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협의가 쭉 진행이 되다가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딱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협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안에서 교회가 좀 컸습니다. 규모가 좀 상당히 컸는데, 교회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새로 수립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른 아파트 조합원, 상가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부담 비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정하는 비리율이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전체가 취소가 되는 그런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조합에서도 이 부분은 좀 그 신중하게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그 교회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합이 그 교회를 일방적으로 토지증 소유자가 아니고 그냥 조합원이 아니고 그 현금 청산자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분양 신청 통지라든가 이런 걸 전혀 진행하지 않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그 교회도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그 규정된 분양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그런 절차를 누락하여 수립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조합에서도 이 판결도 굉장히 그 주목을 좀 해야 될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내에서 종교시설의 문제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가이드라인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시를 했는데요.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경위가 있다라는 취지로 좀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 종교시설 처리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그 종교시설의 그 취지를 봤을 때 일단은 우선적으로 존치를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전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에는 그 존치에 준하는 이전 대책을 수립하라라는 취지로 이 종교시설 처리 방안의 골자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라던가 이런 종교시설 처리 방안, 이런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취지를 좀 보자면, 자,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종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의 이제 규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그 청산자로 간주한다던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이런 그 내용을 이제 누락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판결들이 결국 이제 선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자, 그 정비구역 내 조합원들이 굉장히 공들여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관리처분 계획은 중요한 하나의 행정처분인데요. 이런 게 취소가 될 경우에는 그만큼 정비사업이 계속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 초기부터 그 정비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들을 어떻게 나중에 그 처리할 것인지, 자, 분양계획, 그 다음에 이전 대책.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이 다시 관리처분 계획으로 수립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비사업 초기부터, 종교 그 시설들과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뿐만 아니라 그 실제 당사자인 종교시설들도 이제 그 뭐 교회, 성당, 사찰,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분양 계획,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또 피력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 센트로에서는 특히 이제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과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별도로 전문 변호사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센트로 종교시설 팀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종교시설의 분쟁에 관하여 다양한 그 법률적인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해드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업무, 예를 들어서 그 명도 소송, 매도 청구 소송, 그다음에 분양 관련된 법률 업무, 수용 재결 등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법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하셔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가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